자,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의 기회를 드릴 텐데 몇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제 점차 가시화되고 있죠. 그 관련된 내용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고,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국내외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고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차홍선 대표님, 일단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요? 예, 네. 의미 있는 변화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원래 뭐 약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과거에는 4가지 약물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때 당시 나왔던 약들 같은 경우는 뭐 그때 최초 약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매출액이 거의 제로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데, 원래 신약이 가시화되지 않거나 이렇게 확신을 좀 갖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매출액 추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 현지 주식시장에서.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한 경험에 의하면 그랬는데, 첫 번째 변화는 매출액 추정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뭐 제일 빠른 게 지금 보면은 올해 2020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파란색하고 이렇게 그 핑크색인데,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두카누밥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2021년 올해 6월 7일 날에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약물인데, 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약물인데, 지금 쭉 보면은 2021년부터 지금 현재 한 5년도까지 보면은 매출액 약 5조 원 정도 예상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추정치가 미국 현지 주식시장에서 들려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도나네맙인데, 이것도 항체 치료제입니다. 항체 치료제고 그 아밀로이드 베타를 이제 저해하는 건데, 쭉 올라가다가 보면 한 6년이나 7년 뒤에 보면 매출액이 한 10조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그림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게 보면, 그다음 첫 번째 변화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 현지 주식 시장에서 매출액 추정치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은 미국 FDA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2018년도 2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뭘로 발표하느냐면은, 지금 알츠하이머 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이라든지 이런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개발을 가이드라인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초기 환자에 대해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지금 현재 임상들 자체가 지금 알츠하이머로 진행은 안 돼 있지만 예정돼 있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활발하게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자, 요약하면 두 가지 변화는, 첫 번째, 매출액 추정치가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예. 지금 아두카누맙의 경우에는 지금 출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맞습니다. 또 아두카누맙에 대해서는 FDA 자문위에서 이거 약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추정치가 나온다는 거는 예.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면은 원래는 보면은 3월 7일 날 나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나오기로 했는데 미국 FDA가 한 3개월 정도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원래 보면은 이렇게 약물 같은 경우를 연기를 하게 되면은 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FDA 공급위원회에서도 이 약물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라, 이런 게 좀 많은 의견이었는데, 다수의 의견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 FDA가 왜 했을까? 그날 보면은 주가가 좀 많이 오른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현지 분위기는 그래도 아두카누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좀 무게가 좀 조금씩 더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붉은색 아두카누밥도 아두카누밥이지만 도나네맙 같은 경우도 뒤에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2024년부터 쭉 올라가서 10조까지 예상했다는 거는 그 두 가지 그 약물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이 조금 더 확산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허가받기 전부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고 제대로 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출시가 된다면
주식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 대표님, 우리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들 알츠하이머로 이제 승인을 받았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는 5조, 10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약물, 그러니까 중증 질환의 중요한 약물일 경우에는 매출액, 피크 타임 때 매출액 대비해서 한 PSR로 8배에서 10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맥시멈으로 보면은 50조에서 100조 정도가 각 기업당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견해도 나오고 있는데, 흔히들 보면은 알츠하이머로 올라간 기업은 없어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제대로 된 신약들이 출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그걸 어디서 유추하냐면 항암제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항암제가 보면 원래 5년 생존율이 5% 있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 한 43%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간 게 보면, 면역 항암제가 2014년도에 제대로 된 면역 항암제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올라갔는데, 이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푸른색, 위에 푸른색 보시면은 이렇게 쭉 그림 자체가 올라가는 게 보면 면역 항암제의 누적 집계인데, 지금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한 3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로에서 30조 원을 넘어갔는데, 그 분기점, 그 임기점, 그 분출한 지점이 언제냐면은 2014년도 6월과 9월경이었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 저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조라서 면역암제가 참 많이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2014년도 때 그때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알츠하이머는 2014년과 유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면역암제 대비해서 볼 수가 있다 볼 수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다음 장 중요한데, 그럼 2014년도에는 거의 매출액이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면역암제가 그때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이 두 개 기업입니다. 1등과 2등 기업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200조 원, 150조 원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한 80조 원 정도가 80조, 60조 원 정도가 지금 주가가 올라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30조를 주목했던 게 아니고 2014년도 때 올라갈 걸 예상하면서 주가가 좀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도 지금 올해 6월 7일 전후로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게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가 반영된 시기가 올해 6월 이후부터는 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혜경 고문님, 이제 올해는 아두카누맙이 정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출시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아두카누맙을 비롯해서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치료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예상되는 매출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앞서서 잠깐 언급은 됐지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약은 아두카누맙 그리고 도나네맙, 이 두 가지였죠. 근데 그 이유는 FDA 승인과 그다음에 임상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아두카누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앞서서 이제 얘기됐지만 6월 7일 전에 이 승인이 될 것인가, 여기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도나네맙 같은 경우는 1월에 임상 2상이죠. 2상에서 중간 결과 발표가 나왔었는데 32%의 좋은 개선 효과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2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매출액인데요. 이건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 매출액을 임상 2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아직 승인 받기도 전인데 이렇게 매출액을 예상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미국 현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두카누맙이 2025년도가 되면, 만약에 올해 승인이 나서 2025년이 되면 약 5조 원의 매출액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 도나네맙이 지금 임상 2상인데 만약에 임상 2상을 잘 마쳤고, 그리고 임상 3상을 들어가겠죠. 그리고서 임상 3상을 잘 마치면 2024년에 시판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연간 매출액은 약 10조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지금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말고도 시장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거를 보게 되면은 그림에서도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 아두카누맙이나 도나네맙 같은 경우는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렇게 응집돼서 이게 쌓이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점점점 더 이게 심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으로 하는 것 말고도 타우나 아니면 다른 기전을 가진 의약품들이 시장에서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아두카누맙이나 지금 도나네맙 같은 경우는 항체 치료제, 이 바이오 약품입니다. 근데 이 바이오 약품 말고도
저분자 화학물, 그러니까 작은 그 합성 화학물이죠. 이 화학물로도 지금 임상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런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이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한 백신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좋은 그 치료제들이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좀 출발해서 이제 그 처방이 또 허가가 나면서 처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약물들이 전 세계에서는 이렇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강혜경 고모님, 지금까지는 앞으로 허가가 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이 치료제들이 하나하나 임상 시험도 굉장히 까다롭게 거쳐지고 승인까지 가기는 더 어려운 단계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허가가 난 치료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저희가 이제 그 20년 이 역사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20년 역사 동안 4개의 그 의약품이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146개는 실패를 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어려운데, 그 4개의 의약품 승인받았던 약들은 언제 받았냐라고 하면 2000년대 초반에 이 알츠하이머 치매 승인을 받았죠. 그러면 200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 2021년 지금까지 왔을 때는 지금 그림 표에 나온 것처럼 매출액은 오리지널 그 의약품을 그 허가를 받았던 이 매출액은 지금 급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알츠하이머 그 치매 치료제는 이제는 제네릭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허가받은 의약품을 보게 되면은 앞서 이제 이 기전상으로 봤을 때는 단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기전을 가진 약, 그리고 이 2가지를 가진 복합제 약이 미국에서 승인받은 약으로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중국에서 그 승인받은 의약품이 있습니다. 아직 미국 승인을 받은 건 아니고요. 이제 중국에서만 허가를 받았는데, 이 의약품 같은 경우는 기전상으로 봤을 때 그 기존에 그 허가를 받았던 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중국에서 허가받은 약은 장내 미생물 환경 변화를 주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중국에서 이 승인받은 의약품도 미국에서 정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또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의약품이 개발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다가온 가장 가시화된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바이오젠이 개발하고 있는 아두카누맙이라든지 아니면 릴리가 개발하고 있는 도나네맙,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자, 이 그 2가지 치료제가 현재 어떤 기술, 그러니까 치매 치료제 기술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성기 기술 고문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선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까지 이제 정통적으로는 알츠하이머 병이 왜 생기느냐, 그런 기전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조그마한 단백질이 많이 응집돼서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타우 단백질이 응집돼서 문제가 된다. 이 2개가 이제 정통적인 주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뇌 안에 응집된 베타 아밀로이드 펩타이드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이 덩어리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없앨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여러 번 임상을 하면서 실패도 많이 했지만,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2가지 그 약물도 결국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 의약품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실패한 거는 보면 항체 의약품이 어느 부위에 붓느냐가 굉장히 그 다음 효과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림에서 지금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좀 작아서 좀 잘 안 보입니다만, 결국은 그 아두카누맙은 그 펩타이드 끝부분입니다. 한쪽 끝인데 N 터미널이라고 하죠. 반대는 이제 C 터미널이라고 하고, 그 짧은 터미널 가닥에서 N 쪽의 끝부분에서 한 3번, 6번 정도의 아미노산하고 결합을 하는 그 항체이고요. 도나네맙은 아주 더 끝부분에서 특히 이제 그 엉켜 있을 때만 나타나는 구조인데, 그 끝부분에 글루타메이트가 붙어 있는 경우가 돼요. 그 글루타메이트가 붙어 있을 때 얘가 항체가 결합을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항체의 효과를 알려면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 뇌 사진을 찍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염색해서 펫 사진을 찍어보면은 결국 얼마나 많이 제거됐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아마 두 가지가 이제 거의 이제 판단을 받을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임상 실험에서는 그 펫 사진과 그다음에 타우를 찍은 펫 사진, 그다음에 인지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장애가 있는지 그걸 검사하는 스코어, 또 이제 행동 장애가 있는지 스코어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아마 그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조성기 기술고문님 앞에서 이제 그 승인이 된 2개 기업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기술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기술은 어떤 데 해당이 될까요?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려면은 결국은 FDA의 임상 실험이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들여다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2020년도에 FDA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 실험에 들어있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의 후보 물질들을 이제 그 분야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통적으로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타우를 제거하는 약물 그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정책 변화를 통해 가지고 시냅스를 그 우리 신경 전달에 관련된 시냅스를 조절하는 물질, 또 물질 대사, 특히 이제 당뇨라든지 지질 대사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물질 대사가 관련된 그런 의약물, 또 면역 염증에 관련된 약물,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유전체들이 많이 밝혀지면서 아포이 유전자가 관련이 있다 해서 그런 데 관련된 유전자를 그 발현을 조절하는 물질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또 많은 건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원인을 정확하게 아직은 찾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이제 정통적으로는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로 왜 만들어졌느냐, 그 이외에 어떤 원인이 있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치매 치료제의 경우에는 거의 뭐 최초 승인된 게 20년이 넘었을 정도로 그간에 이제 치매 치료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그 개발이 가속화된 걸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정책 변화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타우나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건 좀 나중에 정확하게 이제 메커니즘이 그 분자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려진 거고, 정통적으로 보면 이제 뇌 사진을 찍고 인지 기능 측정을 하는 스코어링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로 이제 측정을 했는데 그림 제일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뇌 사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사진으로 보면 타우나 이제 아밀로이드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빨간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보기 전에는 MRI를 찍어갖고 뇌 안에 그 볼륨이 얼마나 축소됐냐 이걸 봤어요. 그거하고 이제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인지기능 저하죠.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행동도 좀 약간 장애가 있고 뇌 사진을 찍어 MRI를 찍어보니까 좀 위축돼 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바이오마커들이 많이 발전, 그 검출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죠.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아밀로이드나 타우를 이용해서 펫 사진을 찍어보고 그랬을 때 이제 오른쪽처럼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그 알츠하이머 환자가 되는 거고, 제일 왼쪽을 보면은 뇌 사진은 아주 극히 정상이고 인지를 측정했을 때도 정상이다. 그러면 노말이 되겠죠. 정상이고. 그럼 두 번째 그림처럼 인지 기능을 그 우리가 설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측정해 보면 정상인데 뇌 사진을 찍어 보면 이제 최근에 발달되어 있는 타우나 아밀로이드 베타를 염색해서 뇌 사진을 찍어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제가 쳐놨는데 그 부분에 이제 타우나 아밀로이드가 축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옛날 방식으로 하면 정상인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사람도 알츠하이머 환자로 인정하자, 초기 환자로 인정을 하자 이런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 테이블에서 보면 오른쪽에 이제 4, 5, 6단계에 있는 부분이 정통적인 알츠하이머고요. 그 가운데 이제 파란 박스에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최근에 이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알츠하이머 증상은 아직 치매 증상은 안 나타났죠, 그죠? 보면 안 나타나고 있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제 아밀로이드나 타우는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병리적인 증상도 조금씩 나타나고 이런 단계를
정확하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규명을 해주고 또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했던 영상이나 아니면 또 특히 뇌척수액이나 혈액에서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모두 FDA가 어떤 측정 기준을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발표를 이제 2018년 2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측정 기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치료제 개발 속도도 훨씬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정리해 보자면 일단 그 지금까지 치매 치료제는 중증 환자들, 그러니까 실생활 자체가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해 왔다면 이제는 완전 분위기가 바뀐 게 일상생활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타우나 그 뭐 베타 아밀로이드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예방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잠깐 제가 첨언을 하면은 보통 보면은 아까 그래프에서 보면 제 옛날에는 5단계 중심으로 많이 네네. 실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임상을 하는 거 보면 4단계 내지 3단계 조금 더 앞당겨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양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은 그 개발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차웅선 대표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만큼이나 더욱더 주목을 받았던 게 항암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에는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치료제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항암제 시장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도는 여전히 좀 중요한 만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항암제 시장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기업들의 주가 동향은 최근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예. 그 흔히 보면 두 가지인데요. 아까 그 첫째 그림에 보면은 이제 2014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항암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면역암제가 나와서 43%, 아니 그러니까 5% 되는 5년 생존율을 43% 끌어들이면서 올라갔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기술 형태의 보이고 있는 알츠하이머 기술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크게 무게 중심을 더 두고 있고요. 그런데 항암제는 2014년까지 오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지금 현재 큰 그림을 보면 주가가 조금씩 조정을 받고 하락을 했었습니다. 빅파머들조차도. 그 하락한 이유는 세 가지로 보입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긴급하다 보니까 중요하고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항암제에 대해서는 약간 시장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첫째, 코로나19 때문에 잊어버렸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등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두 번째는 미국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우리 이제 전임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약가 인하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그게 지수에 영향을 좀, 그러니까 항암 쪽 지수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조금 조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포 상태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쭉 올라오다 보니까 글로벌 항암제 기업들이 그런 포어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죠. 그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떨어지면서 하락하는 국면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항암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면역항암제가 지금 이제 30조까지 0에서 30조까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EPS라든지 매출액 이익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한 형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에 쭉 도달하는 그런 시기에 되는 항암제 기업들이 글로벌 항암제 기업들이 다시 재부각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강혜경 고문님,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좀 사라지고 다시 한번 항암제 시장이 부각된다면 최근 이 면역 항암제 시장은 최근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예, 이 면역항암제는 본격적으로 2014년도부터 많이 출시가 됐는데요.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2014년부터 이 매출액은 계속 올라갔죠. 지금 분기 매출액 추이입니다. 이 점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그 면역항암제 토탈 그 분기 매출액인데요. 약 30조 원 연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키투루다였죠. 그리고 이 키투루다보다는 2014년도에 옵디보가 사실 먼저 나왔는데 이 옵디보는 성장이 지금 좀 정체되어 있고요. 키투루다는 지금 계속 성장한 것으로 나오는데 작년 4분기에 실적을 보게 되면 YOY로 약 28% 성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일 의약품 한 개로 작년에 16조 원의 매출액을 올린 게 이 키투라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면역항암제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글로벌 투자를 좀 안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키투루다 관련한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이 기업은 시가총액으로 보면 약 210조 원 되는 그 규모의 기업이고요. 국내 그 여성분들은 좀 많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 이 기업에서 또 생산을 하고 있고 국내에도 많이 이제 공급이 돼서 좀 국내 여성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주로 항암 그리고 백신 그리고 동물약품 이렇게 주력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항암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일 약품 하나 키투르다만으로도 연간 약 16조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라인 안에는 지속적으로 이 항암제를 많이 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이 항암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은 M&A를 통해서 또 계속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또 얘기가 하나가 있죠.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이 항암제 관련한 기업이 재부각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코로나19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공급되고 있고 집단 면역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 집단 면역이 되면서 이 면역 항암제 특히 이제 실적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 면역 항암제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렌 버핏이 기술주 매도하고 이 항암제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갖고 약 6조 원에 대한 그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아쉽게도 여기서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들려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